자, 보세요. 지수함수 있는 대로 고르는 건데 지수에 x가 있는 게 지수함수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니은, 리을 이렇게 고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이제 평행이동된 그래프를 찾는 거야. 제가 조금 강조드렸던 게 요 상수항이 점근선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y는 1이라는 점근선을 갖는 친구를 보면 일단 4번이랑 5번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함수를 보면 얘가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3을 이렇게 출발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본형이 얘겠지? 그렇죠? 만약에 마이너스가 없었으면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식전체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내가 여기 x축 대칭 이동이 탁 되는 거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생긴 거 찾아야 돼. 여기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이게 지수함수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떨어지는데 점근선이라는 건 갖고 있으니까 원래 이제 x축이 점근선이잖아. 그래서 그래프가 위로 얼만큼 올라가는지 잘 보여. 어디야 너? 그쵸? 요게 B야. 이 점근선이 진짜 중요하단 말이야. 그리고 얘가 x축 평행이동량은 잘 안 보여요. 그 점을 줍니다. 3,5를 대입하시는 거예요. x에 3, y에 5, 그 다음 b는 3이었고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럼 얘가 2가 돼야 되니까 지수가 1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얘가 2예요. 이렇게 x축 평행이동량은 좀 감춰져 있으니까 함수값 하나를 이용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저 그래프를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그래프를 찾는 거야. 그럼 봐봐. 일단 평행이동량은 여러분들 잘 구하실 수 있죠, 이제. 자, 보세요. 얘가 0 되도록 얘는 그대로 읽어. 그러면 x로 마이너스 1만큼 y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된 친구여서 요 x는 마이너스 1이랑 y는 마이너스 1이 원래 함수의 원점 역할을 하는 거야. 얘가 원점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4니까 밑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로 한 칸 올라간 곳이 대표 정점이고 이렇게 올리자라고 했어요. 되세요?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지. 노란색 찾는 겁니다. 노란색. 어디 있어요? 4번. 됐죠? 3번이랑 4번이 좀 헷갈리셨을 것 같네. 자,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자, 원점 대칭 이동한 후에 x로 a, y로 b만큼 평행 이동한 함수 구하는 거야. 원점 대칭 이동 시키면은 x도 마이너스 y도 마이너스여가지고 이렇게 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y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는 넘겨놔야 되고. 여기까지 됐죠? 여기서 x로 a만큼 y로 b만큼 움직이겠대. 얘기했지. x 평행 이동량은 잘 안 보여. x 평행 이동량은 잘 안 보여서 모르는데 얘들아 혹시 이거 얘가 낫겠어요? 어때요? x에 마이너스 달려있는 게 나아? 아니면 x에 있는 마이너스를 밑에다 넣어놓는 게 나아? 각자 다를 거라서 알아서들 하시는데 저는 이제 뭐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자, x로 a만큼 평행 이동 시켜 봅시다. 이렇게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그 다음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 시키면 원래 여기다가 y-b를 넣는 게 맞는데 이 마이너스 b는 넘어올 거니까 플러스 b가 된다고. 그래서 그냥 y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는 함수는
우변에 상수 b를 더해주면 y축으로 평행이동이 되는 거야. 근데 사실 지금 y축으로는 얼만큼 평행이동 됐는지 보이죠? 몇? 3. 그래서 얘가 3이야. 그 다음에 x축 평행이동량 감춰놓는다 그랬잖아. 그죠? 이것도 힌트예요. 원점을 지나고 있지. 그럼 x에 0 넣으면 y는 0. 이렇게. x에 0 넣어볼게. 자, 그럼 정리를 좀 해야겠지. 마이너스는 대입시켜줘. 됐죠? 그럼 2의 a승이 3이야. 자, 옛날엔 이제 이걸 못 풀었어요. 옛날엔 이걸 못 풀었어. 몇 승해야 3 되는지 몰라, 우리. 그지? 근데 이제 알아. 이제 안다고. 밑은 넘기면 되거든. 이거 하려고 로그 배우는 거야. 됐죠? b는 3이고. 근데 문제에서 이제 a 플러스 b를 물어보는데 저기 보기 보면 되게 더러워요. 자, a 플러스 b 잘 봐. 유리수들은 억지로 밑이 2인 로그로 바꿔줄 수 있어. 여러분 로그 공부 좀 하셨으니까 여기 진수에 몇이 들어와야 3이 됩니까? 8이야, 그치? 너 방금 그러지 않았어? 아, 8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암산이 된다니까? 잘했어. 이거 2의 3승이면 3 내려와서 3 되는 거 맞지? 그쵸? 유리수들은, 정수들은 억지로 로그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이제 로그의 진수의 곱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하는 거야. 할 수 있습니다. 얘들아, 공부해봐야 돼. 그래도 대수는 좀 찬스들이 많아. 다시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왜냐면 1단원, 2단원, 3단원이 다 독립적이라서 뭐 1단원 못한다고 2단원 못하고 2단원 못한다고 3단원 못하는 건 아니에요. 자,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하여 겹쳐질 수 있으려면 써보세요. 밑이 같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밑이 같아야 돼요. 밑이 같아야 그래프의 굴곡이 똑같은 거거든. 그럼 밑이 그냥 같아 보이기만 하면 되느냐. 잘 봐봐. 여기 2x가 있고 여기 2x가 있어. 당연히 다르거든. 1 넣으면 2고 1 넣으면 4니까. 그치? 근데 그래프 굴곡도 달라. 왜냐면 이 x의 개수도 좀 맞춰봐야 돼. 이게 뭐냐면 얘들아 2제곱 x승이란 말이야. 왜냐면 곱셈이니까 이렇게 뜯을 수도 있지. 그럼 이게 4의 x승이야. 그러니까 얘는 밑이 같아 보이게 니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x의 개수까지 같이 보셔야 되는데 잘 봐요. 이거 6번 문제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 이거 지워도 되지? 자, 얘를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하여 겹쳐질 수 있는 것 고르자 그랬어. 자, 얘랑 얘는 어떻게 겹쳐질 수 있냐면요. 잘 보세요. 얘가 y는 a의 마이너스 x승이거든. 얘를 y쪽 대칭이동 시켜. 그럼 x의 부호가 바뀌죠. 그 다음에 x로 2만큼 땡겨요. 그럼 여기다가 x-2 대입해야 되죠. 그럼 기억되잖아요. 맞죠? 근데 뭐만 보면 된다? 밑만 보면 돼.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니은 봐요. 내가 정석으로 하긴 할 거야. 자, 기준함수를 땡겨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얘를 정리해서도 확인할 수 있거든. 근데 잘 봐요. 일단 밑은 A로 맞춰볼게.
하지 말고 여기 2 보이니? 2 보이지? 얘는 a분의 1의 제곱이 x 플러스 2분의 1승 돼 있는 친구라서 마이너스 a에 아니 마이너스 1은 되지 a 마이너스 2승에 x 플러스 2분의 1이야. 오케이? 그럼 얘네 둘이 밑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 마이너스는 얘한테 줘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는 이렇게 밑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겨. 얘는 그래프의 굴곡이 달라서 아까처럼 2, 4나 2분의 1, 4분의 1 같이 니은은 안 돼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잘 봐요. 디귿 잘 봐. 너네 내가 하나 물어볼게. 여기 y는 x제곱의 그래프가 있고 y는 2x제곱의 그래프가 있어. 이거 여러분들 2차 함수라고 배우신 거죠? 둘 다 꼭지점은 0,0이잖아? 이거 그래프 겹쳐 안 겹쳐? 말도 안 되죠? 겹친다라는 거는 2차 함수의 이응자도 공부 안 한 거지. 2x제곱이면 좀 더 날카롭잖아. 맞아? 그래서 2차 함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그래프의 굴곡 역할을 했었다고? 그러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내가 딱 그려놓고 평행이동 결과 얘랑 겹쳐지는 게 이거야 이거야 라고 물어보면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야. 얘야. 뭐 꼭지점을 좀 찾아봐야 되지만 얘랑 얘랑은 평행이동 잘 시키면 겹치게 만들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다항 함수 같은 경우에는 최고차항의 개수에 뭔가를 곱해놓으면 그래프의 굴곡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지? 지수 함수 잘 봐요. 이 지수 함수는 초월 함수라고도 부르는데 증가율이 진짜 빠르거든요. 증가율이 진짜 빨라요. 봐봐. 얘는 밑이 2인 지수 함수고 내가 얘는 밑이 2인 지수 함수에다가 4를 곱해놨잖아. 예를 들면 이런 거. 이 둘이 절대 안 겹치잖아요. 얘가 훨씬 날카롭잖아. 얘네 둘 어떨 것 같아? 뭐 이거야 배웠고 얘는 얘보다 빨리 증가할까 천천히 증가할까 비슷할까? 잘 보세요. 그렇지 빨리 증가할 것 같죠.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지수함수는 아니야. 이 4가 있잖아. 2의 제곱이지. 그러면 얘네 둘이 지수법칙으로 합쳐보면 어때? 2의 x 플러스 2죠. 그죠? 빨리 증가하는 건 맞아. 왜냐면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당겨놓은 거니까 여기가 대표 정점이어서 좀 빨리 증가하는 건 맞거든? 근데 그래프의 굴곡이 같아요. 그래프의 굴곡이 같아요. 뭔가 지수함수 앞에다가 개수를 박아놓는다고 얘네 둘의 개형이 변하지가 않아요. 이 지수함수 가장 큰 특징이 원래 이런 거야. 그럼 너네 여기 루트 5만 보면 왠지 얘랑 안 겹쳐질 것 같지? 그쵸? 얘 겹쳐져요. 아시겠어요? 근데 x축으로 몇만큼 평행이동되어 있는지 궁금하지 않니? 너네 여기 봐봐. 얘는 어때? 얘는 어떨 것 같아? 얘랑 얘. 아, 쌤 이거는 오케이 뭐 4니까 2제곱으로 바꿔서 뭐 이렇게 곱셈이 되는 것 같은데 3? 이거 애매한데. 근데 어쨌든 결론은 이 친구의 지수를 바꿔놓는다고 해서 아니 개수를 바꿔놓는다고 해서 그래프의 굴곡이 변하는 건 아니야. 얘도 얘랑 겹쳐져. 그럼 x축으로 몇만큼 평행이동되는지가 궁금하잖아. 승희가 봐야 돼. 잘 봐. 3을 억지로 밑이 2인수로 바꿀 수도 있거든요. 로그가 진짜 엄청난 거야. 내가 이거 3되게 만들어 볼게. 봐봐. 좀 크게 써줄게. 나 이거 3되게 만들어 볼게. 잘 봐. 이렇게 하면 3이야. 오! 공부했네. 잘 알아들어요, 아주. 3이랑 2랑 자리 바꾸면 3이지, 그지? 곱하기 2의 x승이란 말이야. 그럼 곱하면 어떻게 돼?
내가 로그 2의 3이라는 값이 몇인지는 모르지만 x축으로 마이너스 로그 2의 3만큼 이렇게 평행이동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처음이시니까 제가 좀 자세히 써드리면 이 루트 5도 억지로 밑이 a분의 1인 숫자로 바꿀 수 있다. 여기 로그 a분의 1의 루트 5라고 쓰면 돼. 그럼 이만큼 평행이동 되어 있는 거야. 이만큼 평행이동 되어 있는 거야. 알겠죠? 자, 여기까지 기억하기 힘드셔도 a분의 1x 앞에 뭐가 곱해져 있으면 이제 겹쳐질 수 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대칭이동 또는 평행이동이니까 밑이 완전 같진 않아도 되고 이게 서로 역수관계에 있는 건 괜찮아. 왜냐면 역수관계에 있으면 뭐 이렇게 접히는 거니까, 그치? 이쪽으로. 자, 7번 7번은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7번 얘들아 바로 찾아볼까? 이거 답 니은이 겹쳐질 수 있는 거 이거 답 기억 디귿이네. 7번. 그죠? 이제 보이죠? 기억 디귿 맞죠? 니은은 왜 안 돼? 7번 문제. 이거 A 3승이지, A 3승. 이거는 밑이 A 3승인 거지, A 3승.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는 밑이 2짜리고, 얘는 밑이 8짜리라고. 오케이. 지우라 이해돼? 조금 힘겨워 보이긴 해. 화이팅이고. 자, 그 다음에 8번. 자, 여기 점근선 마이너스 2 보이죠? 얘가 마이너스 2입니다. 그 다음에 0,7 줬죠? 여기다 0 넣으면 이거 7이에요. 됐어요? 너무 쉽죠? 이게 9니까 A는 2겠네, 그지? 그래서 2A-B 하면 6 이렇게 하시는 거고 이제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9번까지였니? 숙제? 8번까지였어? 9번 지금 해봐. 9번 할 수 있겠는데 그냥? 밑 16인 거 찾아보시는 건데요. 자, 6번, 7번이랑 좀 달라. 평행이동하여 겹치는 거 찾는 거야.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이 아니고 평행이동하여서 겹칠 수 있는 거면 찾는 거예요. 봤어? 자, 봅시다. 답은요, 여러분, 리을이에요. 기억, 니은, 디귿은 다 안 되는데 일단 잠깐 보여줄게. 4를 넣어버려. 얘들아, 4를 넣어버린다는 말 이해돼? 이렇게 보자는 얘기거든. 앞으로 한 번에 한번 계산해 봅시다. 4를 넣어버려. 미리 4승을 하라고. 자, 4를 넣어버려. 괜찮아요? 4를 넣어버려. 괜찮아요? 그러면 지수가 4분의 1배가 돼야 돼. 보여줄게.
이거 4로 묶어버리면 x 플러스 4분의 5잖아. 이 4를 넣어버리라고. 4를 넣어버리라는 말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너무 촌스럽죠? 4를 넣어버려요. 얘를 4분의 1배로 만들고. 괜찮지? 뭐야. 니은도 되네? 자, 그 다음에 얘는 뭐 건들 거 없고. 자, 얘는 있잖아. x에 마이너스 달려있는 거 좀 킹 받는데? 그죠? 지수의 부호를 바꾸고, 지수의 부호를 바꾸면 밑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역수, 그렇지. 그럼 이제 얘랑 얘랑은 너무 평행이동 관계 있는 게 보이지, 그지? x로 1만큼, 얘랑 얘랑은 x로 마이너스 4분의 5만큼. 얘들아, 만약에 문제가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하여 라고 나왔으면 이 기억이랑 디귿도 답이에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평행이동하여 겹칠 수 있는 것만 물어봤으니까 그래프의 모양도 같아야 돼. 그래서 밑이 완전 같은 거 찾는 거야.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번 시간에 지수함수 기본을 배워가셨고 지수함수 기본을 이해하기 위한 문제 9개가 숙제였어요. 근데 조금 잊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숙제를 제가 다 풀었고요. 우리 6번의 필기 다시 합시다. 미안해요. 여기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하여 겹쳐질 수 있는 밑이 완전 같지는 않아도 되죠? 밑이 같거나 역수 이렇게 쓰자. 밑이 같거나 역수 이렇게 씁시다. 그 다음에 9번 문장을 또 바꿔놓자고. 9번에는 평행이동하여 라는 말이 있죠. 평행이동하여 여기 위에다 써놓자. 얘가 밑이 이제 완전 같아야 돼. 근데 밑이 같아야지 다른지 따질 때는 이쪽을 x로 맞춰놓고 하는 거야, 그쵸? x로 맞춰놓고. 예주 이해돼? 야 근데 에어컨이 좀 세지 않니? 너 춥지? 그죠? 이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이어가지고 음식 냄새 빠지라고 에어컨을 엄청 세게 켜놨거든. 나 뭐 하려고 그랬지? 신도 나가야지. 이제 앞으로 다시 와. 자, 44쪽이고요. 얘들아, 너네 이제 방정식이란 단어는 없다? 부등식이라는 단어도 없어. 방정식이라는 단어랑 부등식이라는 단어는 이제 없다? 알고 있어? 이제 앞으로 방정식이라는 단어는 부등식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함수를 다룰 수 있다는 건 방정식이랑 부등식을 풀 수 있다는 얘기거든. 내 얘기 좀 들어볼래? 너네 이거 몇 차 방정식이라고 불러?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르지. 이 근 구하면 여러분들 인수분해 못 하시는 분들은 없으니까 이 근이 1, 2 나옵니다. 그쵸? 내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보다 작다라고 놓으면 이거 2차 부등식이라고 하지. 여러분들 이거 잘 푸시잖아요. 맞죠? 봐봐. 내가 좌변을 fx라고 하면 그림이 그려질 거고 뭐 축에 1.5 뭐 이런 2차 함수야. 그럼 이 x는 1이랑 x는 2라는 2차 방정식의 해는 어디 있니? 이 x 절편에 있어요.
그치? 1을 넣어서 0이 되고 2를 넣어서 0이 된다라는 건 여기에 1을 넣고 2를 넣었을 때 함수 값이 0이 된다라는 의미니까 x절편의 위치가 방정식의 근이란 말이야. 그지? 이건 뭔데? 도대체 몇을 넣어야 이 식의 값이, 즉 y의 값이 음수가 되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1과 2 사이에 있는 어떤 x값을 대입을 해주면 요 fa가 음수란 말이야. 근데 1 왼쪽에 있는 숫자나 2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함수에 넣어주면 이게 양수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식의 값을 음수로 만드는 친구들은 어느 마을에 살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1과 2 사이에 있는 값을 넣었을 때 함수값, 식의 값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다 음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라고요. 함수를 다룰 수 있다는 건 방정식이랑 부등식을 풀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앞으로 방정식이라는 단어는 없어. 부등식이라는 단어는 없어. 자, 44쪽. 이제 방정식을 푸는 거야. 별로 안 어려워요. 왜냐면 이제 지수식은 막 엄청 자유로운 식들이 아니기 때문에 니들이 풀 수 있는 방정식만 물어봐. 자, 첫 번째. 밑이 같을 때. 좌변도 밑이 A고 우변도 밑이 A면 이 좌변과 우변을 같게 만들려고 지수를 같게 만들면 돼요. 너무 쉬운 일이야. 자, 그 다음에 요거 좀 이따 할게. 두 번째는 지수가 같을 때가 있거든. 이렇게 지수가 같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밑만 똑같으면은 얘네 둘이 같겠지. 그럼 밑을 같게 만들 수 있어야 되니까 이때는 문제에서 이렇게는 안 줘. 이렇게는 안 줘. 이런 밑을 같게 못 만들잖아. 뭔가 밑도 x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줘요. 자, 방정식의 목적은 좌변, 우변을 같게 만드는 거지. 니들이 보기에 지수는 이미 같아 보이지? 난 뭐만 같게 만들면 돼? 밑만 같게 만들면 돼. 자, 근데 잘 들어야 돼. 밑이 아무리 달라도 있잖아. 밑이 아무리 달라도 있잖아. 지수가 몇이면 좌우변이 무조건 같아져요. 그렇지. 자, 이것 때문에 애들이 오지게 틀려옵니다. 알겠죠? 요거 체크 좀 먼저 하자. 여기 1번은 그냥 얘들아 밑줄 그으면 이건 뭐 직관적이야. 그쵸? 뭐 fx나 gx가 2차, 3차, 4차식이겠지. 여러분들 4차 방정식까지 풀 줄 아는 학생들이니까. 그 다음에 내가 살짝 내려야 되는데. 밑도는 지수가 같은 경우라고 돼 있죠? 여기서 요 a는 1이랑 fx는 0 여기다가 네모치고 별표 치세요. 근데 이 2번 상황은 잘 벌어지지 않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밑이 같고 지수가 다른 형태의 지수 방정식은 있잖아. 보통 밑을 상수로 줘. 2나 3이나 4 같은 걸 준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1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얘는 자주 나와요. 알겠죠? 여기다 별표를 더 칠까? 이렇게 할까? 지율이 잘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어려운 거 내가 알거든요? 아주 기특들 하셔.
이제 우리 반에 수학이 원래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잘 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이거 딱 끝나고 나서 이제 9월, 10월, 11월에 딱 일주일에 10문제씩만 풀면 다음 겨울방학 때 대수 수업은 훨씬 쉽게 느껴질 거야. 그때 이제 자기 반 수업이 너무 쉬우면 이제 수준 높은 수업을 찾아가시면 돼요. 명진이는 그러면은 보통 학교 다닐 때는 여기 못 오겠네. 기숙사는 아니지. 기숙사야? 너 중학교도 일산 나왔니? 아니야? 나는 일산 태생이거든? 아, 그래? 난 백석중 나왔어. 친구들 중에 백석중 있어? 있을 거야. 내 친구들도 니네 학교 거기 많이 갔거든. 학생회장인 친구가 있었어. 그래서 난 니네 학교가 참 익숙해. 난 백신고 나왔어. 뭐야, 뭐 어쩌라는 거야? 그래, 2번 봐봐. AX꼴이 반복되는 경우라고 돼 있는데, 얘들아, 이거는 사실 얘뿐만이 아니에요. 뭔가 비슷한 꼴이 반복되잖아? 치환하는 거야. 근데 얘들아, 치환이라는 것은 항상 범위와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AX를 치환하게 될 텐데, 치환하고 나면 이 T의 범위를 적어줘야 돼. T는 양수. 자, 이런 짓을 많이 하게 될 거야. 내가 이것 때문에도 이제 계속 강조를 했던 건데, 얘들아, 이게 미치 양수면 있잖아. 어차피 우리가 1인 거 안 다루고 음수인 거 안 다루니까. 얘기했지? 미치 양수면 지수를 아무리 줄여봐라, 이거 무조건 양수지. 그치? 그리고 너네가 이렇게 치환해서 푸는 유형을 언제 해봤냐면요. 공통수학 1, 2차 함수를 다루다 보면 셀이나 RPM 같은 거 푸실 때 유형 11번, 12번쯤에 이제 이런 유형이 나와요. 아시겠어요? 이런 유형이 나와요. 그럼 이게 지금 2차식 제곱해놨으니까 차수가 4차 함수잖아. 4차 함수 아직 못 다루시니까 이걸 전개하면 안 된단 말이야. 어떻게 풀었었니? 이걸 치환하는 거야. 얘들아, 공부는 새로운 걸 배우실 때 과거에 배웠던 거랑 자꾸 연결시키는 게 공부예요. 그 y는 t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1이고, 이제 최소값 구하기 되게 쉬워 보인단 말이지? 몇 차 함수야? 4차인데 2차 함수처럼 보이잖아, 이제. 근데 니들이 이렇게 그려가지고, 니네 선수야, 선수. 이 꼭지점도 안 찾고 하잖아, 이제. 여기 축 찾잖아요, 그죠? 2a분의 마이너스 b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최소값이구나.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딱 넣어가지고 마이너스 8. 얘가 최소값이구나. 이렇게 해놓고 이제 문제를 틀리지. 이 답이 아니거든. 봐봐. x는 모든 실수긴 한데 이 x가 2차식이기 때문에 t는 가질 수 없는 값이 생겨. 오케이? x축에 대해서 t를 그려보면 이게 0, 4가 x절편이고 2가 축이어서 이런 2차식이 되거든? 여기다 2 넣어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4예요. 이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t 값이 최소값이 몇이야? 마이너스 4지. x에 뭘 집어넣어도 t는 마이너스 5로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다 뭘 써야 돼? 이런 걸 써야 된단 말이야. 이런 걸 써야 된다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애들한테부터 내가 애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치와는 언제나 범위와 함께 해라. 치와는 언제나 범위와 함께 해라. 이런 걸 많이 강조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5가 될 수가 없어. t값이. 마이너스 4 이상의 부분만 봐야 돼요. 그 최소값이 여기야, 여기. 알겠어? 근데 이것보다 훨씬 쉬워. 그냥 치환하면 양수가 돼. 됐어요? 아, 괜히 길게 얘기했나? 그냥 지금 툭 치고 넘어갈 걸 그랬나? 그래도 요거까지 같이. 그래. 그래서 치환할 거고, 이때 AX는 0이야. 이렇게. 저는 이렇게 타이틀에다가 정리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타이틀에 정리하는 걸 좋아해요. 자, 그 다음에 지수의 미지수를 포함하는 부등식의 풀이 잠깐 봅시다. 네, 들어봐. 당연히 얘도 제일 쉬운 건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경우야. 자, 여기 2번에 별표 치세요. 요거 설명 듣고 문제 조금 풀고 쉴 겁니다. 여기 밑이 2야. 우. 내가 오른쪽을 크게 만들고 싶어요. 오른쪽을 크게 만들고 싶어. 근데 지수에 fx랑 gx가 여기 달려 있어요. 당연히 누가 커야 되니? gx가 커야지. 그래서 미술 제끼면서 저는 지수끼리만 비교할게요. 이렇게 푸시면 돼. 너무 별게 아니죠? 근데 가끔 이 밑이 1보다 작을 때가 있어요. 음수인 건 안 주고. fx랑 gx라는 지수가 여기 달려있는데 내가 오른쪽을 크게 하고 싶어. 오른쪽을 크게 하고 싶어. 그럼 지수는 f가 커야 되게? g가 커야 되게? f가 커야 돼. 왜냐면 밑이 1보다 작아지는 순간 지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작아져요. 2분의 1의 3승은 8분의 1이고 2분의 1의 4승은 16분의 1이고 2분의 1의 5승은 32분의 1이지. 지수가 크면 클수록 더 어떻게 된다고? 작아져.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냐? 왼쪽이 더 커야 돼. 마치 여러분 예전에 양변에 음수를 곱해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듯이, 자, 잘 들어야 돼. 밑이 1보다 작은 밑을 지우잖아? 그럼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반대로 나중에 밑이 1보다 작은 걸 이렇게 취할 때도 있을 거거든? 그때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얘들아, 이 부등식이나 방정식이라는 건 있잖아. 당연히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수적으로 풀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너네 예를 들면 이제 이거는 함수 떠올리면서 풀지 않지 않아? 이렇게 풀지 않아? 그냥 손가락으로 풀죠. 함수 안 떠올리고. 얘도 마찬가지야. 뭐 개념은 오케이. 근데 풀 땐 지우면 부등호 바뀐다. 이렇게. 다시 달면 부등호 바뀐다. 이렇게. 이렇게. 이거 너무 중요한 거야. 자, 그 다음에 AX꼴이 반복되는 경우는 똑같으니까 할 얘기 없고, 밑과 지수에 모두 미지수가 있는 경우는 풀이법이 없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자, 넘어오세요. 자, 일단 10번 잠깐 보실 건데요.
그냥 밑이 하나만 있는 단독 지수 함수죠. 이런 건 그림을 뭐 디테일하게 그릴 필요도 없어요. 이게 점근선이고 뭐 밑이 2분의 1이고 x의 장난질도 안 돼 있으니까 내려올 거 아니야. 문제에서 정의역을 몇부터 몇까지 줬어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줬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최대값이고 여기가 최소값이야. 2차 함수보다 훨씬 쉽다니까. 2차 함수는 감소했다 증가하고 막 이러니까 꼭지점도 따져봐야 되고 왼쪽 점 오른쪽 점도 따져봐야 됐지만 얘는 아니에요. 족밥이야. 마이너스 여기다 넣으면 돼. 여기다 1 넣으면 돼요. 너무 쉽죠? 그냥 양 끝점이 답이야. 넘길게. 15번 봅시다. 13번 봅시다. 자, 일단 이 상태로 못 그립니다. 이 상태로 풀 수 없어요. 대신 밑을 통일할 수 있니? 없니? 있죠? 이제 밑 2, 4, 8,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런 친구들은 같은 그룹이지. 2로 맞출 거야? 2분의 1로 맞출 거야? 당연히 2로 맞추는 게 좋지 않겠어? 그래서 내가 얘를 2로 바꿨어. 그럼 이 지수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지. 부호를 바꿔. 그럼 지수 법칙에 의해 이렇게 되네. 문제에서 뭐 물어봤지? 최소. 그럼 나는 지수를 최소로 만들면 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시니까, 2학년이 되시니까, 맞지? 고2가 되시니까, 이런 2차식의 최소값은요, 뭘 그리고 말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그냥 1을 넣는 거거든. 여기에 그냥 1을 넣는 거야. 그게 돼야 돼. 뭐 내가 잠깐 설명해 볼 테니까 들어봐. 이런 2차식의 최소값은 있잖아. 그냥 1을 넣는 거야. 이거 오래 걸리면 안 돼요. 는 되잖아, 이제. 원래 수업 자체를 그렇게 했었으니까. 아니, 알겠다고. 얘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 플러스 2니까 알겠다고. 이게 꼭지점 1,2구나. 대단들 하셔. 막 이렇게 꼭지점을 열심히 구해가지고 막 이렇게 오지게 열심히 그려. 그지? 그럼 최소값이 x값 1일 때 2지, 그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이제. 여러분들 2차 함수 2년 차야. 그리고 교육청한테 니들한테 원하는 건, 교육청이 니들한테 원하는 건 2차식은 가지고 놀아야 돼. 아주 가지고 놀아야 돼. 이런 걸 따는 게 아니야. 딸 줄은 안다고 생각하고 축을 그냥 찾는 거예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가 있을 때 이 축의 방정식을 알고 있단 말이야, 이제. 뭐야? 몰랐던 사람들은 지금 외워. 특별하지 않거든. 2a분의 마이너스 b예요. 아시겠어요? 예지 알고 있었어? 지율이 알고 있었어? 윤서 알고 있었어? 넌 됐고. 근데 이것도 따로 외우는 게 아니야, 얘들아. 근해 공식 알아? 너 무시했지. 근해 공식 알지? 2a분의 마이너스 b로 출발하죠. 걔가 축이에요. 알겠죠? 그럼 봐봐. 2a분의 마이너스 b. 1이잖아. 1을 여기다 넣어. 근데 이것도 하지 마. 이것도 하지 마. 최소 물어보면 축값 넣는 거야, 그냥. 오케이. 자, 이제 14번 보여드릴게. 얘들아, 27이랑 243이랑 9는 같은 그룹이야? 같은 그룹이 아니야? 같은 그룹이야. 243이 여러분들한테 아직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자, 잘 보세요. 얘는 3분의 1의 3승이고 거기에 x승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자, 243은 3의 5승이고 9는 3의 제곱이에요. 자, 그러면 이 3x는 곱해질 거고
나는 밑을 통일시켜야 돼서 이렇게 쓸 겁니다. 괜찮으세요? 3x는 곱해질 거고 나는 밑을 통일시켜야 돼서 3x라고 쓰되 부호를 바꿀 거야. 오케이. 오른쪽은 2x 플러스 5. 그럼 밑을 맞췄으니까 지수끼리 같게 만들면 되지. 문제 끝. 이게 지수 방정식의 첫 번째 유형, 밑을 같게 만들 수 있을 때. 너무 쉽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6번, 17번 X 치세요. 풀지 마요. A 단계에서 풀지 말고 B 단계에서 풀 거야. 16번, 17번 X 치세요. 자, 18번 봅시다. 얘가 바로 뭐냐면 A의 X꼴이 반복되는 형태예요. 18번. 근데 봐봐. 반복되는 것 같아 보이니? 잘 안 보이지 않아? 얘들아 여기 좀 봐봐. 우리가 지수를 공부했다라는 것은 2의 x, 4의 x, 8의 x가 보이잖아? 그러면 이거 제곱하면 이거고 이거 3승하면 이거다 라는 게 바로 눈에 보이셔야 돼. 이게 내가 지수를 공부한 거야. 왜 이게 제곱한 거야? 이거 2제곱의 x잖아. 근데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잖아. 그죠? 요거 2, 3승의 x잖아. 근데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잖아. 그치? 너네 그리고 아까 기억나? 4를 넣어라 기억나요? 그쵸? 그럼 혹시 3을 빼낼 수도 있겠니? 할 수 있겠지. (3을) 넣어라 기억나지? 그럼 3을 빼낼 수도 있지 않겠니? 오케이. 우리가 지수를 공부했다는 것은 3의 x, 9의 x, 27의 x가 있을 때 요게 제곱되면 9x, 요게 세제곱되면 27의 x 이런 게 눈에 보이시는 거고 아 얘네 둘이 뭔가 관련이 있고 친구구나 이런 느낌이 와야 돼. 이해돼? 그럼 이 작업만 하면 돼. 자 봐봐. 플러스 2를 꺼내는 거예요. 어떻게? 요렇게. 그렇죠? 그럼 이제 치환이 됩니다. (9의 (3의) x를 t라고 하면 t는 양수고 주어진 방정식이 t제곱 플러스 9t 마이너스 162가 돼. 괜찮으시죠? 162는 81의 2배야. 그래서 99, 81인데 이렇게 2 하나 주면 되거든. 18 곱하기 9가 162거든. 그럼 나 플러스 9 만들려면 이렇게 인수분해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럼 t가 뭐 나와? 마이너스 18하고 9가 나와. 근데 3의 x는 죽어도 마이너스 18로 못 만들어요. 이거 탈락. 그 다음 다시 x 도메인으로 가지고 와서 x값 찾는. 자, 이런 치환해서 푸는 방정식 하나. 괜찮지? 얘들아, 원래 치환은 족밥들이 하는 거거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지 뭐. 대신 1이라고만 안 쓰면 되지. 3의 x승 플러스 18 1이라고만 안 쓰면 되지. 요거 뜯어서 3의 x승 마이너스 9 이렇게 풀면 되잖아. 됐죠? 치환은 여러분들 이제 식이 익숙하지 않을 때 식의 구조를 파악하는 연습은 괜찮지만요. 나중에는 치환 없이 풀도록 연습해야 됩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21번, 22번 풀지 마시고요. 왜 이게 여기 들어가 있어? 21번, 22번 X 로그에 들어가야 되는데 잘못 들어갔나 보다. 자, 23번 보세요. 요거 풀고 쉽니다. 자, 얘도 뭔가 반복되는 꼴이 보이지? 2x가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치환이 수월하려면 이거 봐. 이거 꺼내야 돼, 이거. 알겠어요? 그럼 밖으로 나오면 2의 1승으로 나오겠지. 그럼 요거랑 곱해주면 18이네? 지율 여기까지 됐니? 오케이. 왜 이렇게 마음에 들지? 어쨌든 됐죠? 요거 t? 요거 t제곱. 근데 이렇게 해보자고. 그냥 인수분해를. 이거 48에 32잖아 택도 없네? 2 곱하기 16이잖아 18 만들려면 이렇게 주면 되지. 그치? 이렇게도 인수분해를 끝낼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죠? 치환도 해볼게. 자, 2의 x승을 t라 하면 t는 양수 t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32는 0보다 작거나 같고 t 마이너스 2의 t 마이너스 16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여러분들 2차 부등식 바로 풀 수 있다라고 제가 생각할게요. 저는 이제 애들한테 가르칠 때 부등호 방향 이쪽이면 답이 4이야 이렇게 가르쳤었는데, 됐어요? 근데 t는 2의 x승이고 요 x가 1과 4 사이에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요걸로 푸실 때는 이제 2의 x에 대한 2차식으로 이해를 하시고 2와 16 사이에 2의 x승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넣으실 줄 알면 돼. 괜찮아? 지우야, 부등호 방향 반대로도 쓸 줄 알지? 잘 하네. 좀 쉬자. 좀 쉬고 25번부터 합시다. 34분까지 쉬세요. 자, 봅시다. 이 2를 앞으로 꺼내주는 거예요. 3제곱으로 꺼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곱셈입니다. 곱해야 지수가 더해지는 거니까 더해진 지수를 꺼낼 때도 곱셈으로 바꿔주셔야 돼. 그 다음에 이 3의 x를 t로 주는 거지. 그리고 여기다가 범위 쓰는 습관 꼭 들이시고, 그럼 이게 9t제곱 마이너스 28t에 3이 돼요. 그럼 개수를 어떻게 뜯으면 되냐면 9, 1 주고 1, 3 주면 되거든. 이렇게 해서 27, 이렇게 해서 1이니까. 근데 마이너스 28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다 붙어 있어야 되죠. 그러면 9t 마이너스 1에 t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4입니다. 9분의 1보다 t가 크고 3보다는 작고, 그 다음에 지수를 다 3으로 맞춰줄 거거든. 이렇게요. 여기 3의 마이너스 2승, 여기 3의 x승, 여기 3의 1승. 그 다음에 밑 3, 3, 3 떨어뜨리면서 지수끼리만 비교하는 거지. 자, 이렇게 하시는 거야. 되죠? 다들 끄덕끄덕하네. 좋아요. 자, 넘어와서 이제 B단계 봅시다. 자, B단계는 6번 풀어보세요. 6번. 53쪽에 6번. 함수값들 좀 잘 다루는지 봅시다.
자, 먼저 A는요, 우리가 지수함수의 기하적 성질을 배웠으니까 1인 거를 쉽게 아실 수 있고, 혹시 모르더라도 y 절편이라서 0,a인 거잖아. 그래서 x에 0 넣고 y에 a 넣어서도 구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리고 이 y는 x 그래프를 왜 준 거냐면요, 이 y 값과 x 값이 같은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하라는 얘기거든. 그럼 c는 이 1이 다시 올라가서 지수함수와 만나는 점의 y 값이잖아. c를 y에 놓고 x를 1에 넣어서 계산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c가 3이면 또 여기 c랑 y는 x랑 만나는 곳에서의 x 값이 3이고, 이 3을 다시 지수함수에 넣으면 여기 y 값이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27이 다시 y는 x와 만나는 곳에서의 x 값이니까 d는 27일 거예요. 자, 그러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1부터 27까지, 즉 26이고, 그 다음에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는 3부터 1까지 2지. 이렇게 하시면 돼. 함수값 타고 넘어가는 거. 자, 다음 넘기셔서 여러분 저번 시간 거 복습이 잘 되어 있으시면 12번 풀 수 있습니다. 고! 밑을 맞출 수 있어서 굉장히 간단한 문제예요. 자, A는 16의 3분의 1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2사승의 3분의 1승이라고 적으면 2의 3분의 4승. 자, B는 4제곱근을 쓰고 있는 30인데 32는 2의 5승이고 4제곱근을 지수로 바꿔주면은 4분의 5승. 그 다음에 C는 64는 2의 6승인데 저 6모자를 6분의 1승으로 바꿔주면 2의 1승. 이제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만 비교하시면 되는데 얘가 제일 작죠. 3분의 4랑 4분의 5 중에서는 3분의 4가 더 커서 이렇게 대수 비교가 들어가면 되는 거고, 얘들아 별건 아닌데 이 간혹 갑자기 물어보면 당황하는 친구들이 있어. 누가 큰지 밝힐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통분하는 겁니다. 그죠? 자, CBA 찾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6번이요. 제가 할 건데요. 자, fx가 2에 a-x라고 되어 있거든. 당연히 x에 마이너스 달려있는 거 불편한 거야. 그래서 밑을 2분의 1로 바꾸고 x-a승이라고 써주면 얘는 이제 y축 평행이동량은 없고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된 어떤 지수 함수인 거지.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프가 내려온다라는 사실. 근데 문제에서 정의역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줬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준 거고, 문제에서는 최대값을 줬어요. 최대값이 어디예요? 여기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넣습니다. 이게 16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도 간단한 지수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거지. 2로 바꾸면 지수의 부호가 바뀌고 얘가 16이 돼야 돼. 그럼 A는 2죠. 이 상태에서 최소값 여기 구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 1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1승. 답은 2. 괜찮아요? 오케이. 자, 17번 풀어보세요.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이제. 자, 정의역이 마이너스 5부터 2까지고 지수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는 문제야. 근데 지수가 2차식인 게 살짝 걸리는 거지. 근데 어쨌든 우리의 목적은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는 건데요. 밑이 지금 1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미치 1보다 작죠? 이런 친구들은 최대가 되려면 이 지수가 작아야 되고 최소가 되려면 지수가 커야 된단 말이야. 이런 애들은 지수가 크면 클수록 작아지죠. 지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커집니다. 맞죠? 다시 최대로 만들려면 지수를 줄여야 되고 최소를 만들려면 지수를 늘려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럼 문제가 끝났어요. 난 이 친구의 최대 최소만 찾으면 돼. 그려서 축을 보는 거지. 축 갈게요. 2a분의 마이너스 b. 문제에서 정의역을 마이너스 5부터 2까지 줬으니까 왼쪽으로 2칸,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5칸. 그럼 여기가 최소인 거 확실하고 여기가 최대인 게 확실하죠. 맞죠? 자, 마이너스 3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16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를 넣어주면 이 계산을 바로 하실 수 있는데 9거든요. 요거 하나 알고 계실래요? 2차 함수를 다루실 때 약간 2차 함수를 기하적으로 도형처럼 다룰 수 있으면 되게 장점이 많거든. 그리고 요새 수학 트렌드기도 해. 함수를 그려놓고 있잖아. 얘네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함수를 모양 그대로 이용하는 거야. 요새 트렌드기도 해. 여기에 이렇게 2칸 떨어지잖아요. 지금 2칸? y값이 4칸 올라가요. 여기 y값이 5칸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x값이. 그럼 y값이 25칸 올라가요. 이게 제곱 관계가 있어. 알겠어? 최고 차이 계수가 1일 때. 뭐 최고 차이 계수 2면 여기 2배 하면 돼. 이거 말고도 뭐 엄청 많은데 이거 하나만 쓰셔도 되거든? 근데 내가 이거 바로 계산했어요. 마이너스 16에다 25를 더했어. 괜찮지? 이거 쓰세요. 자, 그러면 최대값 계산해 볼게. 지수를 최소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여기 있잖아, 요거. 여기 x에 뭘 넣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얘 최소값을 바로 가지고 오는 거야. 지수를 최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했잖아. 저 9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곱구하는 거라서 얘는 둘이 곱해 볼 거거든. 그럼 2분의 1에 마이너스 16 플러스 9니까 마이너스 7승이잖아. 답은 2에 7승 이렇게 써져 있지 않겠어요? 128. 지율이 괜찮니? 이렇게 하는 거야. 얘 최대값, 최소값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갖다 넣는 거야. 만약에 밑이 2면은 그대로 갖다 넣으면 되고 밑이 2분의 1이니까 반대로 갖다 넣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야. 됐죠? 이것도 사실 간단한 합성함수 문제가 되는 거지. 아직 합성함수 안 배웠구나. 자, 이제 21번을 해보시는데요. 21번은 제가 살짝 도와드립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럼 뭐 치환해야 되는지 바로 보이죠? 지금 이 문제는 t를 치환하고 나면 x의 범위 때문에 t의 범위를 잘 적고 시작해야 돼. 해보세요. 아직 t의 범위를 못 쓴 분들을 위해 제가 여기까지 적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푸세요. 이따 설명은 다 할게. 그러니까 이걸 치환해서 풀긴 할 거잖아요. 그럼 얘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여기선 이게 t잖아. x가 아니라. 그지? 이걸로 얘를 보면 안 돼. 여기서 뭘 t로 잡을 거면 이걸 t로 잡을 거잖아요. t가 x에 대해서 표현되어 있단 말이야. 만약에 이게 없어, 그럼 x가 모든 실수니까 그냥 t는 양수.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오케이? 지금은 x 범위가 이렇게 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3부터 4까지야. 마이너스 3부터 4까지. 그럼 간단하게는 그냥 마이너스 3 넣었을 때 t의 최대값, 4 넣었을 때 t의 최소값이 나와. 그래서 범위가 잡히는 건데, 지금 원래는 조금 더 정석으로 하면 t가 x에 대한 지수함수란 말이지. 그럼 이렇게 그려지잖아. 근데 x값이 마이너스 3부터 4까지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가 최대값이고 여기가 최소값이다. 뭐 이런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풀기 전에 이 해석을 살짝 하고 치환했으니까 t의 범위를 구해놓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것이. 이렇게.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자, 이제 2차 함수의 해석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요. 쭉 몇이야 얘는? 2a분의 마이너스 b 3이죠. 여기 3이라고 딱 써야죠. 근데 t값 범위가 몇부터 몇까지예요? 16분의 1부터 8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까 배운 거를 한번 그대로 또 써봅시다. 자, 일단 여기가 최소처럼 보이죠? 3을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이 최대값은 암산해요. 여기 5칸 떨어졌죠? 여기 25칸. 이런 거야. 얘들아, 너네 그것도 알 거야. 이걸 8을 넣어서 계산하잖아? 너네 단순 연산이 길어질수록 실수하시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5칸 땡기면 25칸 더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답은 25. 이렇게 최대에서 최소 뺀 거. 애들 할 수 있겠어? 치환은 범위랑 함께 해놓고 2차 함수. 안 어렵거든요? 됐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5번에는) 별표 하나 쳐볼까요? 사실 그 유형 자체가 조금 별표인데. 아니다. 니네 몇 살이지? 고1이지. 산술기하 평균 아직 안 했죠? 나중에 합시다. 25, 26, 27, 28은 이번 숙제는 아니에요. 정규 교과 과정에서 여러분들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 배워오신 다음에 풀 겁니다. 자, 29번 해보세요. 29번. 자, 봅시다. 밑을 다 통일해 줄 수 있으면 이제 통일해서 푸는 거죠. 밑이 같은 게 제일 풀기 편하니까. 아직 연산이 익숙하지 않으신데 천천히 하면 돼요. 자, 얘는 5x제곱이고 곱하기 얘네 둘이 곱할 거고, 이제 밑을 다 맞춰놨으니까 여기는 x제곱이랑 마이너스 3x는 더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왼쪽도 오른쪽도 밑이 5인식으로 맞춰놨잖아요. 이제 지수끼리 비교하면 됩니다. 자, 11배를 하시고 2는 가지고 올게요. 인수분해가 안 되지?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지? 그래서 한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끝내면 돼요. 아시죠?
알죠? 인수분해 되는 걸로 갖고 오고 싶었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네. 자, 나머지도 다 똑같고요. 지수끼리 더하고 빼고 잘 하시면 돼요. 자, 넘겨봅시다. 잠깐만 얘들아, 넘기기 전에 내가 좀 추천하는 문제들 체크하면서 넘어가자. 나중에 또 다 체크하려면 오래 걸리니까. 1, 2번 52쪽에 1, 2번 그 다음에 5, 7번 그 다음에 9번, 11번 (14번) 15번 18번 그 다음에 22번 23번 그 다음에 31번 요 정도는 한번 해보시면 괜찮고 자 그 다음에 넘어오셔서 32번은 우리 같이 치환만 좀 하고요. 여러분들이 풀어오시고 치환만 같이 하자. 봐봐. 자, 이거 플러스 1은 꺼내야 되고 밑을 다 5로 맞추는 거야. 자, 이 플러스 1 나오면 이렇게 5의 1승이라고 써주는 거죠. 그럼 요건 10 곱하기 5의 x, 얘는 3 곱하기 5의 x제곱, 그 다음에 얘는 5x의 3승 이런 식으로. 이 상태에서 내가 5x를 t로 치환하면 이 문제에선 뭔가 x의 범위가 있는 건 아니니까 t가 바로 양수. 그럼 요게 t 3승이고 요게 3t 제곱이고 요게 플러스 10t니까 왼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10t. 3차식이긴 한데요. t로 묶어버리면 2차니까 바로 풀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저랑은 33번을 봅시다. 제가 할게요. 자, 4의 x를 t로 주면 4의 마이너스 x승은 양변에 마이너스 1승을 했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좌변이 역수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서 t분의 1이에요. 그럼 얘가 t고 t분의 1이야. 자, 분모를 없애기 위해 양변에 무슨 짓을 하냐면요. 4t를 곱해요. 그럼 4t 제곱 플러스 4고 이쪽은 4가 지워져서 17t가 되지. 왼쪽으로 가지고 오면 2차 방정식이 됩니다. 자, 인수분해도 깔끔하게 돼요. 자, 그럼 인수분해 결과가 4t-1에 t-4지. 그럼 t 값은 4분의 1 또는 4인데 t가 뭐였냐면 4의 x승이었어. 그럼 여기서 x값 몇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1. 여기서 x값 몇 나와야 돼요? 1.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쉽죠? 자, 35번 풀어보세요. 밑이 x가 들어가 있고 지수가 같다. 35번 해보시는 거야.
35번. 예주 이거 이해됐어? 이거 봐봐. 35번. 어떻게 해야 좌우변이 같아질까? 그렇지. 이거면은 이렇게 둘이 같으니까 그지? 하나 더 있다? 너 샤프 없어? 샤프 심, 너 그 샤프 뚜껑 까봐. 내가 샤프 심 좀 넣어줄게. 야, 아무리 잘 돼도 그렇지. 뭐야? 문제가 불쌍하지도 않냐? 아, 원래 그렇게 다 분리해서 넣어? 아, 걷다가 넣어? 걷다가 안 넣으면 넣을 수 있는 데가 없어. 이거는 뒤에는. 뒤에는 이게 아니면 아, 그러냐? 알았어. 해봐. 그러고 있어. 이거 다 넣어야 되니까. 아마 쏙 들어갈 거야. 야, 근데 너 공부도 주업인데 샤프 이 정도 됐으면 하나 사. 아씨. 아. 아, 35. 볼게요, 여러분. 얘가 이제 아까 그거 주의해야 된다고 했던 방정식이거든요. 보세요. 아이, 뭐 왼쪽 오른쪽 같게 만들어달라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지수가 똑같잖아. 그치? 그럼 뭐 얘가 오면 되겠지 뭐. 그죠? 근데 하나 더 있다고요. 지수가 몇? 0. 그렇지. 그냥 x가 5야. 5 한번 넣어볼게.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 둘이 똑같잖아. 그죠? 이렇게. 지수가 0인 것까지 고려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 이거 엄청 틀려와요. 환장하겠어요. 잘하는 놈들도 틀려와. 자, 그 다음에 이제 36번은 제가 할 건데요. 보통 이렇게 지수를 다르게 문제를 내면 얘는 미지수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건 지수 방정식이 아니야. 지수함수는 지수에 x 들어있는 게 지수함수라 그랬지. 그럼 지수 방정식도 지수에 x 들어있는 게 지수 방정식이거든. 너네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내가 지수함수 첫 수업할 때 이거 지수함수 아니라고 했잖아. 그죠? 뭐 어쨌든 나와 있으니까. 자,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문제에서 x 양수라 그랬으니까 이게 1일 때랑 1이 아닐 때랑 나눠서 풀어야 돼요. 실제로 지수함수는 밑이 1이 아닌 양수지. 근데 쟤는 1이 될 수 있으니까 1일 때랑 아닐 때랑 나눠서 풀어야 돼. 자, x가 1일 때는 그냥 1의 몇 승, 1의 몇 승이니까 당연히 좌우변이 같아져서 해가 되고요. 자, 이게 지수가 1이 아닐 때는 밑이 같으니까 지수를 갖게 만드는 거지. 자, 가지고 오고 풀어내면 돼. 답 자체는 내는 거 어렵지 않고 여기서 제한 조건 때문에 마이너스 1을 탈락시키는 것까지.
인수분해 이상이니? 맞죠? 그래서 모든 근의 합은 5만 하면 안 된다고. 1까지 해서 6. 이렇게. 자, 이제 넘어오셔서 37번부터 41번까지는요.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만 도전해보시면 됩니다. 저는 37번 하나만 풀게요. 뭐 별건 아니고 뭐 되게 거창해 보이지만 결국 공통부분이 반복되고 있어서 2x랑 3의 y만 치환하면 되는 문제야. 근데 아시다시피 이런 게 거슬리거든요. 위에 있는 식은 바로 치환이 되는데 이게 a고 여기 b니까 얘는 마이너스 2승이랑 마이너스 1승을 처리를 좀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렇잖아. 지수끼리 뺐다라는 건 얘네가 원래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다는 얘기 아니야? 그 다음에 이쪽도 이런 식으로 지수끼리 빼져 있다라는 건 얘네가 원래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 다음 3이랑 2를 날리기 위해 3이랑 4를 날리기 위해 양변에 12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요게 3 곱하기 2x, 이쪽은 4 곱하기 2y. 그럼 이게 3a-4b. 가 되는 거예요. 빼면 요거 지워지고 플러스로 바뀌니까 마이너스 2b가 되지.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18. 그럼 b가 몇이야? 9. 근데 3의 y가 b였으니까 여기서 y는 2 나오고요. 자, b가 9니까 넣으면 마이너스 18이어서 넘어가가지고 24가 돼. 그럼 a는 8인데 a가 2의 x였고 아까 여기서 x 값이 구해지는 거죠. 37번, 38번 이렇게 공통부분을 치환해서 다항방정식처럼 그냥 푸는 겁니다. 안 어렵죠? 자, 43번 해보세요. 43번. 자, 아직 감을 못 잡고 있는 분들을 위해 제가 여기까지 도와드립니다. 자, 플러스 1을 꺼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승이 좀 애매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마이너스 1승도 꺼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쓰면 되거든. 그 다음에 9의 마이너스 x승을 9분의 1의 x승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얘는요 3분의 1의 마이너스 1승 이거 3이죠. 그럼 10이랑 곱해서 30이야. 자, 요 정도면 여러분들 치환하실 수 있어요. 치환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도움을 드렸고 3분의 1의 x승을 t로 줍시다. 범위 적으시고요. 자, 치환을 해주면 9t제곱 마이너스 30t 플러스 9. 자, 좀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으니까 잘 봐요. 자, 그럼 요 9, 1에 3, 3으로 인수분해가 될 것 같은데 아니면 3으로 좀 약분을 해놓고 해도 되겠죠? 어, 3으로 약분 잘했지? 잘했겠지? 9, 1이고 10만 들어야 되고 마이너스 다 달면 3t-1에 t-3이다. 자, 그러면 t가 3분의 1과 3 사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t는 우리가 뭐 했냐면은 3분의 1의 x승이었으니까 이렇게 이제 갖다 넣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두 개 정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3분의 1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밑을 3분의 1로 통일하신다면 이 3을 억지로 3분의 1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써주셔야 되고 나는 밑이 1보다 큰 게 좋다 해서 얘네들 다 3으로 통일하신다면 3의 마이너스 1승, 3의 마이너스 x승, 3의 1승 이렇게 가셔야 돼. 밑을 3으로 통일해놨을 때는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고 마지막에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는 짓을 한번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밑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자, 지수 부등식에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 제끼고 나면 지수들이 남는데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알겠죠? 끝. 잘했어요. 시기 맞췄어? 좋아요. 자, 이제 또 제가 추천드리는 문제 44번, 46번이요. 나머지는 됐고요. 우리 이제 오늘 로그 함수도 기초, 그림 그리는 기초랑 그 다음에 숙제 살짝 저번에 지수 함수 했던 것처럼 예주 잘 따라오고 있어? 오케이. 옛날에는 내가 애들한테 2단원이 어렵다 그랬는데 요새 보면 1단원이 어려운 것 같아. 삼각함수는 왜 안 어렵냐면 애들이 가장 많이 수학 포기하는 단원이긴 한데 내가 개 잘 가르쳐요. 진짜 개점. 나한테 배우면 삼각함수가 어려울 수가 없어요. 어쨌든 로그 함수 일단 먼저 해볼게. 잘 보이냐? 자, 일단 역함수 관련 표현은 제가 좀 이따가 가르칠 거라서 해요. 자, 여기에 일단 괄호를 좀 쳐놓으세요. 말이 너무 많고 로그 함수는 진수에 x가 있으면 로그 함수라고 해. 진수의 x. 그리고 로그는 지수에서 탄생한 거잖아. 그래서 지수함수랑 굉장히 비슷한 성질들이 좀 있고요. 지수함수랑 비교해서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y는 로그
ax 이렇게 생긴 거 우리가 로그 함수라고 하는데 이 로그의 정의 때문에 일단 밑은 1이 아닌 양수여야 되고 그다음 로그에 있는 진수의 정의 때문에 이 함수는 x의 범위가 이미 결정이 돼요. 여기에 음수를 넣을 수는 없어. 그래서 그래프가 y축을 기준으로 1사분면이랑 4사분면에만 그려져요. 여기는 안 그려집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도 지수함수로 탄생한 거라 그랬으니까 비슷하게 밑이 1보다 클 때랑 밑이 1보다 작을 때 성질이 조금 다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저는 일단 y는 로그 2x부터 한번 그려볼 거야. 지수는 0일 때 깡패잖아요. 어떤 수든 간에 1로 만들어 보니까. 그지? 로그는 진수가 몇일 때 깡패예요. 이게 1이면 깡패. 이게 1이면. 이게 모든 간에 0이잖아. 그죠? 그럼 x에 1 넣으면 0. 그래서 여기 1,0이 로그 함수의 대표 정점이야. 로그 함수도 계속 증가하거나 감소해서 대표점이라 할 만한 곳이 잘 안 보이거든? 여기가 대표 정점이야. 자, 2 넣으면 몇이에요? 1, 그지? 그 다음에 y값을 1 증가시키려면은 x가 되게 힘들어. 이거 4 넣어야 2예요. 요거 1 키우려면 x가 되게 힘들어요. 이거 8이어야 3이야. 16이 돼야 4가 돼. 무려 1024는 가야 얘가 10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천천히 증가합니다. 자, 여기 로그 함수야. 오케이. 자, 2분의 1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이고요. 이게 2배 될 때마다 y값이 하나씩 늘잖아. 절반 될 때마다 y값이 하나씩 떨어지거든. 그래서 이 1보다 작을 때는 떨어지는 속도가 또 엄청 빨라. 됐어요? 여기 밑이 1보다 큰 로그 함수. 그 다음에 밑이 1보다 작은 로그 함수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 로그 2분의 1의 x. 그래서 얘도 우리가 촌스럽게 x에다가 1, 2, 4, 8, 16 마이너스는 뭔 소리 하는 거야?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같은 걸 넣어가지고 막 y값을 조사해 볼 수도 있어. 촌스럽게. 함수의 히읗자도 모른다면. 근데 봐봐. 우리 이제 고딩이니까 요 식을 좀 만져보면 얘가 2의 마이너스 1승의 x승이잖아요.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꺼낼 수 있다고 배우지 않았어? 분모로 나오는 거지. 이렇게. 오, 이거 봐. 그 이제 우리 얘랑 얘 식의 특성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식 전체의 부호가 바뀌어져 있죠. 그럼 무슨 축 대칭에도 일어난다 그랬지? 그렇지. x축 대칭에도 일어난다 그랬지. 이렇게 접히는 거지. 자, 얘를 접는 거야. 이렇게. 자, 얘가 밑이 1보다 작은 로그 함수. 얘가 밑이 1보다 큰 로그 함수예요. 됐죠? 자, 1, 뭐야? 이씨. 머리 아파. 아니, 왜 이걸 여기다 찍었지? 참 신기한 일이야. 알겠죠? 자, 요 특징 밑에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65쪽에 필기하실 게 있어요. 지수함수도 우리 기본 개형 4개 잡고 했잖아. 로그 함수도 기본 개형 4개 잡을 거야. 자, 정의역은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 여기 네모. 이 x가 진수에 딱 들어가는 순간 제한 조건이 생기는 거야. 저기에 음수는 못 넣어요. 그죠? 그 다음에 1대1 함수라는 얘기는 얘들아, x값 하나에 y값 하나, x값 하나에 y값 하나, x값 하나에 y값 하나라는 얘기거든. x값이 다를 때 같은 y값을 안 갖는다는 얘기야. 그냥 간단하게 증가 또는 감소 함수라는 얘기예요. 이거 아마 제가 지수 함수 쪽에서는 설명 안 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
1대1 함수라는 얘기는 함수가 계속 증가하거나 함수가 계속 감소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A가 1보다 클 때, A가 1보다 작을 때는 오른쪽에서 설명했으니까 여러분, 그래프가 오른쪽 위를 향한다.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를 향한다. 자, 요 정도 공부해 주시면 되고. 자, 로그 함수는 1,0. 얘가 대표 정점이야. 막 2차 함수의 꼭지점처럼 거창한 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표 정점이라고 부를 만한 건 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얘도 y축과 절대 만나지 않지. 그 이유는 뭐냐면 x에 0을 못 넣어. 여기다 0 넣으면 계산이 안 된단 말이야, 로그는. 그래서 0일 때 함수 값이 없어. 그 점근선이 y축이에요. 너무 중요한 성질.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5번에 별표 쳐보세요. 별표 치시고 y는 x 대칭 한번 시켜볼게. 근데 지금 이번에 공통수학 1 1단원이 다 끝나, 공통수학 2 1단원이 다 끝났나? 윤서 어디 하고 있니? 원방정식? 그러면 아직 도형의 이동을 안 배웠네? 예주 어디 하고 있어? 원방정식? 아직 저기를 안 했네. 넌 했고 나랑. 직선? 그럼 너도 이제 다음 시간에 원이네? 근데 보통 그 정도 진도 속도죠 원래. 우리 반 다음 주에 공수2가 끝나는데 그래서 방학 때 특강을 들어야 돼. 걔네가 작년에 다 특강 했으니까 하는 거야. 너는 아닌가? 나 뭐 하려고 그랬지? 아, 이거 설명해 볼게. 그 이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어차피 곧 정규반에서 하실 거니까 그때 다시 보면 돼요. 그 B단계 할 때 역함수 관련 문제는 뺍시다, 처음에는. 너네 저기 대칭이동은 이제 중학교 때부터 뭐야 이렇게 하얘. 그 X축 대칭이동이 있고 Y축 대칭이동이 있고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이동이 있어. 근데 고등학교 때 하나 더 배우거든. 어떤 x, y라는 점이 있으면 얘를 y는 x라는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직선 원점을 지나면서 x축의 양의 방향과 45도 각도를 이루는 이 직선 있잖아요. 얘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키는 원리를 배운단 말이야. 어떤 임의의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키는 방법이 있잖아. 대상점을 대칭 이동의 중심이 되는 선까지 내린 수선의 길이만큼 한 번 더 가는 거예요. 요게 대칭 이동된 점이에요. 그럼 봐봐. 이 점 좌표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거에 대한 일단 고찰인데 짧았던 x좌표 값이 이렇게 y좌표 값이 된다? 길었던 y좌표 값이 이렇게 긴 x좌표가 돼요. 그래서 얘가 y, x가 돼요. 되겠어? y좌표와 x좌표의 역할이 바뀌어. 둘이 바꾸면 돼요. 오케이? 근데 얘들아 지금 니들이 배우는 건 이런 함수란 말이야. 그럼 얘도 이렇게 접을 수 있을 거 아니니? 잘 그렸다. 그치? 근데 대칭이동은 점대칭이동이랑 함수대칭이동이 원리가 같아서 이 y랑 x랑 자리를 이렇게 바꿔주면 돼. 이 함수를 저 함수의 역함수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역함수는 이제 마지막 단원에서 배우는 거야. 근데 지금은 y는 x에 대해 대칭이라는 것만 알면 되는 거고. 저기 봐봐. 지수함수가 있어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거죠, 이거. 얘랑 비슷하게 생겼던 거. 이거를 내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켜볼게. 이렇게. 으악! 이렇게 접어볼게. 그림으로는 접으면 되고 함수식으로는 이 y랑 x랑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그 좌변 우변 좀 바꿔 쓸게요. 그렇지. x랑 y랑 자리 바꾼 것까지는 좋은데 얘가 함수 같니? 함수 같진 않죠. y로 정리돼 있어야 함수지. 근데 우리 할 수 있어. 내려봐. 얘 어디로 가야 돼? 밑으로 오지. 자, 잘 들으세요. 밑이 같은 로그 함수와 밑이 같은 지수 함수는 서로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야. 되세요? 얘는 x로 빨리 증가했잖아. 얘는 이렇게 보면 y로 빨리 증가했잖아. 얘는 이렇게 보면 x로 빨리 증가해. 오케이. 자, 이제 65쪽. 빈 페이지 봐. 빈 페이지. 좋아. 다 좋다고. 다 좋은데 방금 로그 함수에서 배웠던 두 가지 개념. 원점으로부터 오른쪽 한 칸, 여기가 대표 정점이고 밑이 1보다 크면 증가가 되고 밑이 1보다 작으면 감소하는, 이것만 가지고는 그래프 그리기가 약간 모자라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기본 개형을 4개로 잡을 겁니다. 밑이 다 1보다 큰 걸로만 할 거야. 자, 첫 번째. 가장 기본형. 뭐 설명도 필요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X축 대칭 이동된 거. 이젠 내가 Y의 부호 바꿔서 넘기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식 전체의 부호가 바뀌어 있으면 X축 대칭 이동이 된다라는 것도 설명 좀 했으니까. 근데 나는 식에 마이너스가 달려있는 게 마음에 안 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마이너스 1을 진수 말고요, 밑쪽에다가 넣어 놓는 건 괜찮아요. 그럼 아까 배웠던 로그 2분의 1의 x가 되는 거지. 얘들아, 진수로는 올리지 마. 알겠죠? 얘가 x분의 1이 되면 안 돼요. 우린 그래프를 그릴 줄 모르니까, 그 그래프는. 자, 그 다음에 이 함수를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키면 대표 정점은 0,-1로 바뀌고 함수는 이렇게 될 텐데, 함수식은 y는 로그 a에 마이너스 x가 되겠지. 이렇게 x의 부호가 바뀌어 있는 함수도 분명 나와요. 그럼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그래프 방향은 캐치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식에도 x에도 둘 다 마이너스가 달려서 원점 대칭 이동된 이런 함수. 근데 마이너스는 밑쪽에 넣어놔도 돼. 또는 밑쪽에 넣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밑이 1보다 작은 이런 로그 함수가 나오잖아요. 그럼 다 밑이 1보다 크게 바꿔서 합니다. 알겠죠? 지수 함수는 우리 이렇게 하고 끝냈잖아요. 4개 그리고. 근데 로그 함수는 요 4개 하고 하나 더 할 거야. 하나 더. 자, 첫 번째는 지금 개형한 거고. 자, 두 번째는 밑의 크기에 따른 변화. 요거를 좀 공부해야 돼요. 로그 2x랑 로그 3x랑 로그 4x랑 이런 것들 공부를 좀 해야 돼. 얘가 헷갈려.
지수함수는 안 헷갈려. 2의 x승이 이렇게 가면 3의 x승이 빨리 갈 거고 4의 x승이 더 빨리 갈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로그 함수가 좀 헷갈려요. 잘 그려갑시다. 자, 일단 밑이 1보다 큰 친구들 먼저 보여줄 건데, 로그 2의 x는 1,0하고 2,1을 지나는 이제 이런 친구였어. 근데 밑이 3인 애는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1 넣으면 0 되는 건 맞거든? 근데 얘는 y 값이 1이 되려면 x가 몇이야? 얘는 y가 1 되려면 x가 2였잖아, 그지? 얘는 y가 1 되려면 x가 몇이에요? 3이죠. 3이죠. 여기다 더 큰 걸 넣어야 같은 y 값이 된다고? 여기야, 여기. 여기선 자연스럽게 역전되면 돼. 그래서 얘들아, 로그 함수는 밑이 크면 클수록 함수의 증가를 방해해요. 아시겠죠? 로그 함수는 밑이 함수의 증가를 방해해. 밑이 커지면 증가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알겠죠? 여기까지는 또 공부하면 괜찮게 된다? 이게 환장해. 이제 얘네를 접어놓으면 이게 2분의 1 x가 되고, 물론 마이너스를 꺼낼 수는 있지만, 이걸 접어놓으면 이제 3분의 1 x가 된단 말이야. 물론 마이너스를 이렇게 꺼낼 수는 있지만, 그럼 문제로 이제 이렇게 나와. 로그 함수를 얘네들이 이렇게 4개를 그려놓고 A, B, C, D의 대손 비교를 하라 그래. 그럼 이걸 공부를 안 해놓고 이 문제를 딱 맞닥뜨리면 되게 당황스러워요. 알겠죠? 일단 결론을 좀 내봅시다. 제일 큰 거 누구예요? B죠, B. 저기 두 번째 있는 거. 제일 작은 거 누구예요? C죠, C. 저기 있는 거. 제일 높은 것도 아니고 제일 낮은 것도 아니고 애들이 되게 애매해. 그쵸? 자, 앞으로 저랑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로그 함수는요, 지수함수 역함수라고 그랬잖아? y는 x 대칭. 이렇게 보면 지수함수야. 고마워, 얘들아. 수업 참여율이 아주 좋죠? 다 같이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지수함수야. 그치? 그래서 x축에 붙어있는 애들이 뭔가 밑이 큰 거야. 알겠어요? 자, x축에 붙어있는 애들이 밑의 최대 최소를 담당해요. 얘네 둘. 그럼 봐봐. 여기서 따질 때 이렇게 따지는 거야. 이렇게 따질 때 x축에 붙어있는 애들이 제일 작거나 커. 그럼 일단 A랑 B가 1보다 큰 증가하는 친구인데 B가 큰 거지. 그죠? 그 다음에 C랑 D가 이제 밑이 1보다 작은 감소하는 친구인데 X축에 붙어있는 애가 최소인 거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필기 하시면 돼요. 요거. 이만큼만 할 거야. 평행이동 다음 시간에 할게. 그리고 숙제도 조금 한 3, 4개? 요거 이제 내용을 까먹으면 안 되니까. 일단 쓰세요. 수영이 배웠니 이거? 이것도 했어?
다들 가르치는구나. 이런 내용이 교재에 없어, 얘들아. 그러니까 니들이 뭘 어려워하는지 몰라요. 화이팅 하시고. X축에 붙어있는 애들이 밑이 최대 또는 최소인 거야. 자, 숙제. 내가 숙제 없다 그래 놓고 조금씩 줘서 미안한데 이 정도는 여러분들 너무 도움되시는 거라서. 자, 67쪽에 3번, 5번 뭐야, 밖에 할 게 없네. 7번, 8번 정도. 평행이동을 안 했더니 낼 게 없네. 됐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지금 첫 번째 시간에 지수 배웠고, 두 번째 시간에 로그 배웠고, 지수 함수를 살짝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에 지수 함수에 로그 함수를 살짝 했고, 이제 다음 시간에 로그 함수를 살짝 하고, 이제 삼각 함수를 하게 될 거예요. 됐죠? 자, 중요한 건 뭐야? 복습. 풀었던 문제들 다시 쫙 푸는 거야, 앞에 거. 오케이, 끝. 수고했습니다. 지율이 나랑 상담하고 가고.